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주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허블 우주 전체 망원경이 그 거대한 그 은하계 집단 집단 클러스터, 그러니까 모여 있는 집약체, 그것이 이제 비르고라고 그러는데, 비르고라고 하는 은하계들 집단 그 안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대한 구형이라고 할 때에 그 직경이 빛의 속도로 250억 광년을 가야만, 그러니까 250억 년을 가야만 그 지름을 횡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허블 망원경이 최대로 멀리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그 은하계를 그를 알아냈다 하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 그 지금 은하계, 우리가 그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는 그 밀키웨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또 태양계의 지구에 존재하는 그 우리들의 은하계입니다. 그것이 밀키웨이인데, 그 은하계는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 또 다른 은하계를 발견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34억 년 전에 생겨난 은하계를 알아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37억 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우리 은하계가 그 팽창했어요. 그러니까 팽창해서 굉장한 공간으로 늘어났는데, 그 옆에서 약 한 3억 년 후에 137억 년 전에 우리 은하계가 생겨났으면 134억 년이면 약 3억 년 뒤에 빅뱅이 또 터져가지고 그 우리의 그 은하계, 밀키웨이에 있는 은하계 그 근처에서 빅뱅이 생겨가지고 그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서 왔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 제일 우리 지금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은하계입니다. 그것이 거리가 134억 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우리 은하계는 빅뱅이 터졌고, 이거는 허블이 발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4억 년 전에 우리 은하계보다 한 3억 년 이후에 빅뱅으로 인해서 생겨난 은하계를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허블이 최근에 발견한 그 은하계에 이름을 부여했어요. 그것은 GN-Z11입니다. GN-Z11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그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는 지구의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1초에. 그런 빠른 속도입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빛이 달에 반사해서 달이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로 보내주는 것이 약 1.3초 정도 걸립니다. 그것이 초속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이 빛의 속도인데, 달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다 보니까 1.3초 정도 걸려서
달이 반사하는 빛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태양빛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8분 20초 걸립니다.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오는데 시간이 8분 20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이전 모습이죠. 그 빛이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빙하우주입니다. 빙하우주와 빛의 굴절입니다. 빛이 굴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리잔에 물을 담아놓고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젓가락이 굽어진 거로 보입니다. 그것은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물에 닿으면 빛이 굴절합니다. 또는 유리에 닿아도 굴절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잘 갈아서 렌즈의 그 곡률 반경이 바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즉 볼록 렌즈, 거기로 빛이 닿으면은 그 빛이 한 초점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로 햇빛을 거기 닿게 하면은 초점이 생겨가지고 그 초점은 뜨거워집니다. 태양빛이 한 장소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흩어진 에너지가 한 장소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하는 거죠. 돋보기를 가지고 잘 조정을 하게 되면 종이를 놓고 멀리에다 가까이었다 하면서 그 초점을 아주 조그맣게 하게 되면은 그 초점이 있는 그 지역이 탑니다. 종이가 연기가 나면서 그런 장난 많이 해보죠. 그래 햇빛은 유리에 렌즈에 와서 그것이 굴절합니다. 또 반대로 볼록 렌즈가 아니고 오목 렌즈의 경우는 햇빛이 닿으면 확산됩니다. 즉 초점으로 모이지 않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볼록 렌즈 같으면 햇빛이 모여서 한 초점으로 모이는데 오목 렌즈면 그 곡률 반경이 뒤집어진 경우 같으면 햇빛이 확산됩니다. 이것은 빛의 속성입니다. 빛은 물에 닿아도 굴절하고 또는 유리에 닿아도 굴절합니다. 또 방해되는 물건이 있으면 빛이 차단됩니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우주의 직경이 뭐 250억 광년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빛이 굴절되지 않아야 하고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경우고 그 다음엔 중간에 방해하는 물건들이 없어서 빛이 차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가 방해되는 여건이 하나도 없고 또 굴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빛이 직선 방향으로 진행해서 250억 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에 그 원의 직경을 그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런 빠른 속도로서 250년이 걸린다. 250억 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빛이 우주 공간에서 굴절되지 않아야 하고 방해물이 없어서 빛이 어디 닿아서 차단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빛을 쏴서 보내봐서 250억 년을 기다려본 그런 실험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250억 년간 살아있질 못해요. 그리고 빛이 굴절되지도 않고 어디 방해물에 닿아서 차단되지도 않고 그냥 우주를 통과한다. 이런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또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념적으로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것인데 그 우주를 횡단하는 지름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빛의 속도로 가도 250억 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 빛이 진행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빛은 속성이 굴절하는 게 있고 또 방해물이 닿으면은 그 빛이 차단됩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빛이 굴절되지도 않고 방해되는 물건도 없을 때 그대로 진행해서 250억 년을 가면은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에까지 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빙하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는 제일 먼저 분자의 형태로 생긴 것이 물분자입니다. H2O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물분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우주에서 제일 먼저 다른 물질들이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주는 물이 제일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우주에는 물이 존재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물이 온도가 우리 지구에 있는 온도 0도 이상일 때, 섭씨 0도 이상일 때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100도 이상 되게 되면은 수증기로 기체화되죠. 그 다음에는 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물이 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얼음의 형태, 고체의 형태로, 그 다음엔 액체의 형태로, 그 다음엔 기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허블 망원경이 아주 멀리 그 우주를 관측했어요. 딥 스페이스다. 아주 깊은 우주를 관측한다. 그래서 오리온좌에 있는 아주 성운들을 아주 찬란한 성운들을 촬영했습니다. 그 성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물이 기체가 돼서 수증기로 돼서 기체화되어 있는 경우에 구름입니다. 지구에서도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은 물이 기체화된 겁니다. 그러면은 오리온좌의 성운이라고 할 때 그 찬란한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그 모든 것이 기체입니다. 그 기체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0도 이상이고 또 100도 이상이니까 그냥 0도 이상이면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액체일 텐데 기체로 있으면 그것은 온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면 끓고 100도 이상이 되면은 기체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오리온좌에 있는 별들이 여러 개가 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열을 방사하기 때문에 그 오리온좌에 있는 그 공간은 온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든가 아니면 기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운이 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오리온좌에 수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체화된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그 오리온좌에 얼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게 아니고 온도가 꽤나 높은 경우다. 이런 거를 허블 망원경이 멀리서 식별하고 그 영상을 찬란한 성운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학자 그 헤르빙거가 하는 이 얘기는
빙하우주다. 빙하우주는 그러한 태양계와 태양계 사이 또는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 이런데 별들과 별들 사이 즉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태양계와 오리온좌 이런 오리온좌에도 여러 별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 성자를 말하는데 우리도 태양계도 우리 태양이 소속된 여러 개의 별이 있어서 성자 중에 그 태양이 하나겠죠. 이러한 것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얼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가 멀다. 그 뭐 10억 광년 떨어졌다, 100억 광년 떨어졌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는 그 우주 공간에는 물이 존재하고 그 물이 얼어있는 빙하의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여러 그 성자로부터 비치는 찬란한 불빛, 그 빛이 그 어딘가 우주의 그 빙하 우주에 닿게 되면은 굴절을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유리에 닿아도 굴절하고 물에 닿아도 굴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렌즈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렌즈에 무슨 그런 수포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무슨 방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렌즈 안에 그런 기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렌즈를 만들 때 유리를 보낼 때 그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우주 공간에 공기가 없는 장소에서는 그곳에 있는 얼음은 아주 맑은 수정과 같이 맑은 얼음일 겁니다. 기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아주 맑은 렌즈 중에 아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렌즈보다 더 맑고 정확한 그런 렌즈의 모습을 띄우고 있는 것이 우주 빙하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지구의 대기권에는 먼지가 많고 미세먼지가 많고 잡다한 오물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 빙하에는 그러한 먼지나 미세 그런 무슨 오물 그런 물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우주 빙하라고 하는 거기에 얼음덩이는 아주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도가 높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먼지라든가 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겁니다. 그렇게 맑고 깨끗한 유리와 같은 얼음 거기에 빛이 닿았을 때 굴절할 겁니다. 그러면 그 우주 빙하가 무슨 조각지가 돼서 사각형짜리도 있고 삼각형짜리도 있고 오각형, 칠각형, 뾰족뾰족한 것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렌즈의 그 표면처럼 그렇게 곡률 반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볼록한 그런 표면에 그 얼음덩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리로 빛이 왔을 때는 빛이 굴절해서 초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초점은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그러한 열을 뿜어내서가 아니고 멀리서 빛이 갑니다. 열은 중간에서 다 없어지고 열 파장은 약하니까 못 가고 빛의 파장은 계속 갑니다. 그 빛이 먼 데까지 가서 거기 열은 도착되지 않아서 그 얼음 덩어리가 아주 차가운 데로 있는데 그 얼음의 표면이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렌즈를 가는 것처럼 정확한 그런 곡률 반경을 유지한 우연히도 그러한 얼음이 존재한다고 할 때 빙하 우주 속에 할 때
그리로 햇빛이 닿으면 굴절에서 초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초점은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그 옆에 있는 어디 얼음에 닿는다고 하면 거기 구멍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주위가 차갑기 때문에 녹아서 물방울은 생기지 않고 구멍만 생기고 그대로 얼어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한 것이 움직여진다고 할 때는 그러한 무슨 형상, 그림 같은 것이 그 옆에 있는 그 얼음덩이에 나타날 것이다. 제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곡률 반경이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오목 렌즈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빛이 확산될 겁니다. 확산될 건데 그것이 볼록 렌즈처럼 되어 있는 얼음덩이와 오목 렌즈처럼 되어 있는 얼음덩이가 나란히 어떠한 그 거리를 두고 존재할 때는 망원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영상이 가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즉 허블 망원경보다 더 정교하고 더 선명한 그러한 영상을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잡아다니는 망원경과 같은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빙하 우주에는 도처에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는 또 햇빛이 굴절함으로 인해서 그 초점이 형성돼 가지고 그 초점으로 인해서 그 얼음에 무슨 그 구멍도 생기고 그게 또 움직이게 되면은 선도 생기고 하면서 자연적인 현상에서 무슨 그림을 얼음 위에다 그린다던가 뭐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 우주의 햇빛이 굴절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우리 지구에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그 빙하 우주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작용들이 그 빙하 우주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빙하 우주에 햇빛이 닿으면은 거기에 있는 얼음이 아주 맑고 깨끗한 수정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얼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얼음은 어떤 곡률 반경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볼록 렌즈와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목 렌즈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빛이 굴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초점이 생겨서 그 옆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구멍을 내든가, 이것이 또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선이 생기든가 무슨 그림이 그려진다든가, 그런 얼음의 그 표면에 무슨 아주 신비스러운 형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볼록 렌즈 현상과 오목 렌즈 현상 같은 것이 일정 거리를 두고 빛이 지나갈 때 그것은 망원경과 같은 작용을 해서 아주 멀리 있는 무슨 물체들이 굉장히 가깝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렌즈나 거울이나 이런 표면보다 정교하고 맑기 때문에 그 영상은 더 분명하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빙하 우주에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